안녕하십니까. 고객님만의 부동산 전문 매니저 송도 투데이 부동산 도니투데이입니다.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보시다시피 감기가 또 걸렸습니다. 요즘 감기 주위에 걸리신 분들 많죠. 뭐 독감인지 몸살인지 뭐 하여튼 건강 조심하시고요. 지난 한 주간 동안에는 그 송도에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거래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작년 연말께 굉장히 분위기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1.3 대책을 내놓기 직전의 모습, 그런 모습이었다고 느껴질 정도로 아주 시장은 흉흉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 약발이 떨어진 연말 분위기 아닐까 합니다. 오늘은 송도 부동산 시세와 2024년도 부동산 시장 전망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떻게 저는 조언을 해드릴 수 있는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송도 아파트 시세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로 이제 호가가 불려지는 가격, 그리고 이 정도면은 적당하지 않을까 하는 가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디에트르 송도 시그니처 뷰 84 타입이 되겠습니다. 분양 가격은 일반적으로 6억 초반대에서 중반 정도, 여기에 옵션이라든가 확장 이런 비용, 그 다음에 중도금 이자까지 더해지면 7억 정도에서 시작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A타입 1호 4호 라인과 2, 3호 B타입 라인이 있는데 3, 4호 쪽, 즉 호수가 보이는 쪽이 아무래도 프리미엄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평균 2억 5천에서 3억 정도가 프리미엄이 붙어 있고요. 그 안쪽은 2억 밑으로 붙어 있다, 2억 근처에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8억 5천에서 한 10억 5천 요 정도로 좀 넓게까지 분포를 하게 되는데, 거래는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12월 27일까지 들어가지 않고 등기를 치지 않으면 계속 연체료가 붙고 부담스러운데, 등기까지 해버리고 나면 비용이 더 올라가잖아요. 최대한 이 안에 팔려고 하는 매도자들과 그 이후에 확실히 형성된 시장 가격을 보고 들어가겠다라는 그런 분들이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매매는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세나 월세의 가격은 계속 시간이 흐를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금력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아서 급하게 내놓으시는 분들이 있고, 또 들어가는 분들 입장에서는 주변 단지보다 아무래도 좀 비싸지 않냐, 가능하면 깎으려고 하다 보니까 아래쪽으로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세 가격은 3.3제곱미터당 1200선 정도가 될 것 같아요. A급 단지가 현재 1400선에서 형성이 되고 있는 거에 비하면 약간 약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월세는 보증금 3천에서 5천 정도로 전세 가격 수준에 맞춰서 들어가곤 있습니다만 200만 원보단 좀 낮아야 어필이 되고 있고요. 가격이 적당했던 것은 많이 소화가 됐고요. 지금 남은 것들은 좀 월세가 비싸다든가 이런 정도에서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송도 글로벌파크 베리디움입니다. 509의 대장 아파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단지가 위치한 곳도 그렇고요. 주변에 학교, 쇼핑몰, 그리고 역, 또 공원까지 환경이 좋기 때문에 인기가 있고요. 64 타입 26평형 같은 경우가 매매가가 한 7억 선에서 실거래가 이제 7억대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3.3제곱미터당 한 2,700. 지금 A급 단지들이 평균 3,000 정도 내외로 되고 있으니까 509의 A급 단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세 가격 같은 경우도 3.3제곱미터당 한 1,400선이기 때문에 3억 5천 이상에서 체결이 되고 있고요. 융자 상태에 따라서는 조금 더 오를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월세는 물량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전세 가격보다 조금 더 높은 가격대에 거래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호반 3차입니다. 호반 3차는 오션파크 베리디움이라고 불립니다. 809에 있고요. 바다 쪽을 기준으로 마리나 베이가 있고 랜드마크가 있고 이편안이 있습니다. 대단지를 형성하고 있는데요. 역에서의 거리도 그리 가깝지도 않고요. 뷰라는 것도 뭐 마리나 베이처럼 확실히 보이고 안 보이고의 차이도 없고, 특별히 오를 만한 이유 잘 못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장점은 3레인짜리 수영장이 있다라는 거, 커뮤니티에 그거 하나 있을까요? 조금 인기가 덜한 그런 단지가 되겠습니다. 84 타입 34평형 같은 경우가 6억 8천, 그러니까 7억이 좀 안 되게 물량들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전세 같은 경우는 809 전반적으로 3.3제곱미터당 1,000만 원 정도 보시면 되지 않을까. 매매와 전세가 정도로 3.3제곱미터당 2천, 1,000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월세는 신규 입주 단지에 비해서는 보증금이라든가 가격이 경쟁력은 있습니다만 그런 단지가 너무 많거든요. 달빛공원역을 중심으로 그 앞에 SK뷰라든가 호반, 또 랜드마크가 있는데 여기까지 월세 들어오는 건 좀 더 싸야 되지 않겠어요? 가격 경쟁력도 그렇게 좋다고는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힐레이크 송도 3차입니다. 3차의 84 타입이죠.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송도에 아파트 거래가 한 건도 없었는데 분양권 거래는 몇 건이 있었습니다. 그럼 신규 입주 단지는 조금은 관심은 갖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힐레이크 3차는 기준이 자꾸 1, 2차랑 비교가 되면서 매물이 좀 쌓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분양가 자체가 7억에서 8억 사이에 7억 5천 정도 분양가 기준으로 봐서 프리미엄이 뷰가 좋은 쪽에서는 한 1억까지도 붙거든요. 뭐 옵션 다 포함해도 9억이 안 되는 가격대라면 요즘 시가 A급 단지에 비해서는 가격이 좀 오르지 못하고 있지 않나 이런 분위기입니다. 전세 가격 같은 경우도 그렇게 발달된 주변 환경이 아니고 역접근성도 떨어지고 이런 것들 때문에 임대차는 새 아파트라는 그거 가성비가 좋다라는 것 그 두 가지 정도 말고는 찾는 자들이 적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더 609의 그 워터프론트 호수가 개발이 진척이 되고 교통이 나아지고 이런 거에 따라서는 가격이 오를 수 있으니까 조금 저렴하고 뷰 좋은 곳들은 골라서 들어가 보시는 것도 어떨까 합니다. 이상으로 송도 아파트 시세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디에트르 송도 시그니처 뷰 오피스텔이 되겠습니다. 3룸짜리 오피스텔. 오늘은 특별히 힐테라스와 비교를 해서 한번 올려볼까 합니다. 좋은 라인 그리고 저렴했던 모든 그런 매물들은 많이 소화가 됐는데 평균 분양가가 뭐 4억이 안 되는 순에서 4억 5천 정도까지 프리미엄을 얼마나 붙이는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평균 1억 이상까지 붙으면서 5억 5천 이상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특별히 매수 수요는 프리미엄 거의 뭐 부르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전세 같은 경우도 최근에 뷰가 좋고 이런 라인들의 그 주인들이 대출을 받아서 일단 좀 더 가져가 볼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긋고 말리면서 지금이라도 빨리 놓으시라고. 가능하시면 전세 월세 마찬가지입니다. 분위기상으로 거래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다면 생각 다시 한번 해보시고요. 시간이 지나면 좋은 가격에 회복할 수 있으니까 안 좋을 때 굳이 던지거나 그러는 것보다 좀 끌고 가시고 전월세 같은 경우는 일단 한번 맞춰서 돌리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은 힐스테이트 송도도 테라스, 힐테라스라고 불리는 3룸 오피스텔이 되겠습니다. 대방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3룸 오피스텔의 대장이었죠. 거래도 4억대에서 많이 됐고요. 최근에 거래된 것도 뭐 4억 5천 좀 밑에서 거래가 됐더라고요. 주변 환경이 잘 갖춰져 있잖아요. 역을 중심으로 가장 가깝고 그다음에 주변 상권도 완전히 형성이 돼 있고 대내외적으로 교통 연결성도 좋고 이래서 아주 인기가 있던 단지고 인기가 지금도 있습니다. 대방과 견주었을 때에도 가격이 좋기 때문에 많이 아직도 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전세 가격 같은 경우 2억 5천 이상 쪽으로 좀 붙는 것 같습니다. 월세는 809에 있는 이 오피스텔들은 보증금을 2천 이상 내려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보증금 130만 원 이하로 주로 형성이 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송도 아파트와 오피스텔 시세를 말씀드렸습니다. 요즘은 2024년도 이제 경기 전망 그리고 부동산 전망 이런 것들 내놓는 기관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한국건설산업연구원과 증권사의 부동산 애널리스트가 발표한 자료를 보고 저는 또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전망하는지 힌트를 한번 드리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네, 먼저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서 발표한 2024년 부동산 전망이 있는데요. 공급과 수요로 나누어서 인허가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이제 내년도에 줄어들 것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공공 부분에서는 계속 늘린다고 하지만 또 한계가 있을 겁니다. 지금 2023년도에 약 38만 건수가 내년에는 공공은 늘린다고 해도 과연 민간에서 여러 부담이 있는 상황에서 건수를 늘리겠느냐 이거죠. 분양 같은 경우도 일단은 기본적으로 수요가 싼 곳으로 몰리고 인기 지역으로만 몰리고 있잖아요. 결국은 내년에도 낮은 분양가를 선호하게 되고 지방은 또 어려울 것이다. 수도권 인기 지역만 그나마 돌 것 같은데 그렇게 좋겠느냐. 부동산 PF라든가 인건비 재료비 상승이 부담이 되는 입장에서 분양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전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급에 이어서 또 이제는 가격을 전망하는 그 내용에 있어서는 추가적 자금이 이제 들어오는 것이 어렵지 않겠나. 수요 측에서는 일단 특례보금자리론이 꺼지면서 살려고 하는데 부담이 되고요. 공급 측에서는 여러 비용 상승으로 인해서 자금은 부동산 시장, 특히 이 건설 시장에는 들어오기가 어렵지 않겠냐라는 것이 건설산업연구원의 분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반기에 정치적 이슈인 국회의원 선거가 4월 달에 있습니다. 이런 때를 기점으로 해서 올해처럼 어떤 정책이 나오지 않겠는가. 올해처럼 예상은 상반기에 높고 하반기에 낮은 상고 하저의 전망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사람들이 집을 안 사잖아요. 수요가 전세로 몰리면서 매매 가격은 한 2%가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전세 가격은 한 2% 이상 상승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더라고요. 증권사 부동산 애널리스트의 전망을 보면은 이제 정책 대출이 종료가 됐잖아요.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이 다 없어지고 금리가 계속 올라가면서 이자 부담들이 뭐 매수나 매도 측 양쪽에 다 생겼잖아요. 돈이 없어서 못 산다라는 것이 가장 크다라는 거죠. 2021년도 9월 달에 전국 아파트의 고점, 그때 대출을 받았던 사람들이 전환을 하는 그런 시기가 돌아온다라는 거죠. 기준금리가 많이 이렇게 올라 있기 때문에 이자 부담이 2021년도 9월 달에는 2조 3천 정도였던 것이 이제 23년도 10월 달 현재 3조가 넘는데 앞으로 내년에는 더 힘들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포인트를 집은 것이 2030 세대, 즉 영끌족이라 불리는 그들이 이때 많이 샀다라는 거죠. 그랬다가 22년도에 소위 말해서 손절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번에 13대책이 나오고 또 대출을 막 풀어주다 보니까 또 많이 받아서 자금 상환 능력, 이자 지급 능력이 많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이 젊은이들이 또다시 한번 2024년에는 물건을 던지는 그런 장이 올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보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2024년을 볼 키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바로 금리, 또 하나는 정책입니다. 기본적으로 부동산은 정책이 무조건 우선입니다. 연초에 완화한 13대책이 가장 큰 역할을 했고 올해 부동산은 괜찮았다 이거였죠. 문제는 올해 지금 뭐 있나요? 내년에 정책이 초반에 안 나오거나 선거 즈음에서 뭔가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내년 부동산 경기는 절대 좋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글로벌리하게 금리 인상의 우려가 아직 뭐 남아는 있습니다만 지금 거의 물가들이 잡혀가면서 이제는 인하 시기를 논하고 있습니다. 내년 뭐 연말께에는 무조건 금리 인하는 몇 번씩 있을 것처럼 예상들을 하고 있고요. 금리 문제는 어느 정도 자연적으로 해소가 우리도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정책인 거죠. 만약에 대출을 일으켜서 투자하실 분들이라면 절대 이런 것들에도 불구하고 참으셔라 말씀을 드리고요. 실수요는 대출을 많이 일으키지 않는 선에서는 언제 하셔도 사실은 상관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정책이나 발표를 보시고 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 포인트, 정책과 금리 꼭 기억을 해두시고 넘어가시면 어떨까 합니다. 다음 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정확한 부동산 시세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고객님만의 부동산 전문 매니저 송도 투데이 부동산 도니투데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